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장동업자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9개월간 이어져 온 수사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들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제,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리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려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신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 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 김 씨로부터 3권의 책감 명목으로 약 1억 6,500만 원을 받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돈을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신 씨와 뉴스타파 측은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김 씨가 신 씨에게 건넨 돈이 김 씨가 제안한 100억 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라디오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7월 배후로 대검 반부패부와 당시 한동훈 반부패부장을 겨냥하며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듬해 유 전 이사장은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사실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고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1심은 4월 방송 때는 검찰이나 당시 한동훈 부장이 의혹에 충분히 해명하지 않아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7월 라디오 방송은 허위인 걸 알았고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유지돼 유 전 이사장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고 뒤 SNS에 유 전 이사장의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자신은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언론을 협박하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1년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물어 5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다음 달 3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학교 교육의 성과를 가늠할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영어 성취 수준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반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명 중 1명은 수학 과목에서 기초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수학 포기자, 이른바 수포자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영어 학업 성취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취 수준은 교과 이해도에 따라 우수 학력과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영어 과목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보통과 우수 학력의 비율은 62.9%로 전년 대비 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벗어나면서 수업이 활성화된 것이 영향이 있었다는 게
일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인데 2019년에는 7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만큼 학력 수준이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수학 포기자, 이른바 수포자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수학 과목에서 기초 미달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비율은 16.6%, 6명 중 1명이 수포자인 셈입니다. 표본 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표본 집단 평가의 특성상 오차 범위가 있어 중학교 3학년 영어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2017년 이후로의 통계치 흐름을 볼 필요는 있다며 수포자 문제는 기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는 학생의 맞춤학습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가 요즘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이른바 러브버그 등 여름한철 다량으로 출몰했던 곤충들의 출현 시기도 최근 더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기상고온과 같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모기 발생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기 예보제입니다. 이달 2일부터 17일 현재까지 모두 가장 높은 불쾌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집 안으로 들어온 모기가 하룻밤에 10마리가량 목격되는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지수가 40% 이상 높아졌습니다. 봄철에 이제 잦은 비가 내리면서 환경에 이제 그 많은 서식처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모기 밀도가 급속히 상승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여름 서울 은평구와 경기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도 올해는 더 일찌감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엔 6월 말쯤 대량 출몰했던 러브버그는 지난해에는 6월 중순, 올해는 6월 초부터 대발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발생 지역도 지도에서 보듯 지난해에는 서울 대부분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팅커벨이란 별명이 붙은 동양 하루살이 역시 한 해 전보다 약 열흘가량 앞당겨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인 어떤 현상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네네. 게 안 보이고 좀 국지적으로 부분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후적인 원인 외에도 뭐 얘네들 서식처가 어떤 좀 특이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지금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량 발생으로 혐오감을 주지만 러브버그 등 일부는 익충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살충제 방역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중국 남부는 홍수로 몸살인데 북부는 폭염에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불규칙한 대기순환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이상기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다펑슈청 남문. 600년 전 명나라 태조 때 건설됐는데 최근 폭우로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일대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선전의 8대 명소로 꼽힙니다. 중국 광둥성과 광시성, 푸젠성 등 남부 지역 일대는 연일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닷새째 최고 등급의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로 하천 곳곳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푸젠성의 경우 하루 동안 37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가옥 파손과 농작물 침수,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끊겼습니다. 我住在3楼，到2楼的位置了，电这些都没有啦，水又很急，街上的水都很急啦，现在还在下雨，都尽量往高处找，有些困在那里啊。 이와는 반대로 중국 북부는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베이와 허난, 네이멍구 등의 낮 기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폭염에 노출된 면적은 85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8배 정도인데 3억 8천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다소 내리긴 했지만 베이징은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두 번째로 주황색 등급인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농작물 피해입니다. 땅은 이미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졌고 일부는 물기가 사라져 모래처럼 부서집니다. 말라버린 우물에서는 진흙이 뿜어져 나옵니다. 중국 수자원부는 가뭄 대응 4단계를 발동하고 8개 성에 물대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상기후의 원인이 비정상적 대기순환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중국은 더 강한 비와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인데 당장 며칠간 남부에는 폭우가, 북부는 40도가 넘는 고온이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